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유색 인종을 이슈로 불이 붙었습니다. 엄연히 미국인인데도 유색 인종 특정 정치인을 가리켜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자는 캠페인에서의 구호 때문입니다. 그 구호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그 말을 듣는데 해피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보수 매체조차 이번에는 지나쳤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보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대통령도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에 관해 실수도 하지만 이번 불씨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트윗과 특정 인종에 대한 공격이 대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지만 유권자들은 경제에 포커스를 둔다는 여론도 강합니다. 연방환경청이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농약 사용 금지를 거부했습니다. 한일 무역 마찰과 관련해 한 명의 한국인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또 이번 무역 마찰은 모든 나라가 이제는 자국의 입장에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두 나라 사이 격돌의 김을 빼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논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표면 위와 표면 아래가 다릅니다. 이란은 부정하지만 이란의 무인기를 파괴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주목을 받으면서 협상하고 긴장을 끝내길 원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마리화나 식당이 오픈됩니다. 건너편 유대교 사원에서 강하게 반발했지만 허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다시 대통령이 지금 그 오마르 의원에게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그 의원에게 트윗을 했네요. 그리고 어제 그 의원이 미네소타 본인의 지역구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We are not frightened. We are ready. We are in the ring. We are in the people's house, and we are going to continue to keep fighting until we have the America we know we all deserve. 네, 지금 이란 오마르 의원이 이제 본인의 지역구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더니 굉장히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에서 그 오마르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어제 너무 자극적이라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마르가 미국을 미워하고 또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나쁜 말만 계속 해낸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군중들이 그럼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오마르가 미국 시민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그들 나라로 돌려보내라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었던 의원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오늘은 제가 그 못 들어보신 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바로 그 얘기, 그 장면입니다. And obviously and importantly, Omar has a history of launching vicious anti-Semitic screeds. Send her back입니다. 돌려보내라 그 나라로. 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소리가 Send her back 소리가 죽었을 때 그때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이슈입니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And she talked about the 충분히 이제 샌드 스토리가 가라앉았을 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계속 하라는 식으로 이쪽도 쳐다보고 저쪽도 쳐다보고 말을 시작하지 않았죠. 보통 연설들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끊임없이 친다던가 본인에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이제 됐다고 하고 말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친다던가 반응을 보여줄 때는 연설자가 말을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이제 관중들의 반응이 잦아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들어보신 것처럼 충분히 관중의 오마르를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 Send her back 소리가 완전히 없어진 뒤에야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선거 캠페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방카 트럼프도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에게 거부하는 그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리도 그 send her back 소리를 듣는 게 아주 불편했다고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반응을 보고 한 거겠죠. 서서히 공화당 쪽에서도 그건 아니지 하는 반응이 나오니까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나도 그 소리를 들을 때 해피하지 않았다. not happy라고 표현 했고요. 그리고 send her back 그 소리를 멈추게 한 사람이 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멈추게 한 사람이 본인은 아니죠. 끝까지 다 듣고 그 소리가 멈췄을 때 연설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트럼프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나마 어제 그 본인의 실수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 드물게 용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지금까지 안 했었죠. 그런데 나도 그 소리를 듣는 게 해피하지 않았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었던 사람들은 거의 백인은 없습니다. 백인인 경우는 여성이라든지 이번에는 여성이면서 백인이 아니면서 민주당이면서 뭐 소수인종이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4명의 그 민주당 초선 의원 그룹들에게 고백 그 컨트리로 돌아가라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외국인 배척주의죠. 네이티비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내용을 상당히 그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인정을 했으니까 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당히 월스트리트저널이라기보다 루퍼트 머덕의 많은 매체는 이중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언해피하게 했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아니죠. 본인이 멈추게 했다. 이 정도 말만 하는 것 가지고도 됐다라는 식이지만 똑같은 계열사인 팍스 뉴스는 아직도 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오마르 의원 팍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때리기를. 그런데 반대의 매체인 뉴욕타임즈 굉장히 진보적이고 대통령 무척 그 비난을 많이 합니다.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Send her back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대통령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폴 크루그먼에게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폴 크루그먼이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칼럼니스트가 또 역시 공화당 소속이지만 좀 중도적인 데이빗 브룩스 씨도 지금 대통령이 다른 여러 여성 초선 하원 의원들이 미국을 미워한다. 미국을 미워하니까 그들 나라로 가라. 그들 나라가 여긴데 미국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그 취임 연설에서부터 미국이 이게 나쁘고 이게 잘못되고 이게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험담을 트럼프 대통령처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이 여성 의원들은 미국의 한 사람은 12살 때 이민 와서 10대 때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지금 연방 하원 의원까지 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이 돼서 미국이 잘못된 것을 고쳐보려고 한다. 제가
앞서 말씀을 미처 못 전해드렸네요. 제일 처음에 그 오마르 의원이 공항에서 누군가가 준 메가폰을 잡고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유색 인종에 대해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국에는 악몽이다. 그러나 우리는 겁나지 않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그의 정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다. 계속 싸울 것이다. 라고 오마르 의원은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 뉴욕타임스도 이것은 외국인 배척주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다 성인이라는 게 어덜트가 아니고 성인이요. 세인트가 아닌데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은 인종차별적인 이런 아주 아프고 무거운 역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미국에서 오마르 의원보다 더 늦게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AOC 의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프레슬리 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사람들처럼 니들 나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국말도 모르고 하는데 한국으로 가야지 됩니까? 똑같잖아요. 해서 뉴욕타임스가 예전에 훌륭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아프리카 무슨 식민지로 돌려보내거나 센트럴 아메리카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잘못된 발언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우드로 윌슨 같은 경우도 그 행정부에서 블랙을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주질 않았어요. 나중에 민권법에 서명을 했지만 린든 B. 존슨도 의회에서 수십 년, 한 20년 정도 의정활동을 할 때는 민권에 대해서 아주 민권을 강조하는 그 법안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민권법을 딱 사인을 한 대통령이지만 그런 실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주 큰 메가폰을 잡고 있는데 소수 인종에 대해서 악마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책도 소수 인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에 나쁜 그런 정책을 하면서 백인이 아니면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조차도 그러한 대우를 한다는 거죠. 연방 판사에게도 그랬잖아요. 트럼프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나쁜 판결을 내리니까 저 사람 멕시칸이라서 그래.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네브라스카인가 어디에서요. 이러한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더 백악관에 머물기 위해서 이기는 슬로건, 이기는 접근, 왜냐하면 백인들은 좋아하니까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자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을 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어제 시카고에서 시카고에서가 아니라 시카고에 계시는 수녀님인데 시카고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가서 시위를 하셨어요. 어떤 시위냐면 워싱턴 DC에서 70명이 체포됐거든요. 미국에서 시위하다가 70명이 체포됐다면 이건 아주 많이 체포된 숫자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제 러셀 상원 빌딩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어제가 카톨릭 데이라고 하죠. 카톨릭이 이제 이민에 대해서 카톨릭은 특히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사회적인 이슈에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해서 이 수녀님이 90세 수녀님도 체포가 되셨습니다. The Sisters of Mercy에 속해 계시고 바로 이 수녀단에서 몇십 년을 계셨던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녀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팻 머피 수녀님이 시카고에서부터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셨겠죠. 워싱턴 DC로 가서 지금 이민 정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은 또 수녀님이시니까 더 큰 마음과 사랑의 아량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모두 우리의 brothers and sisters다. 휴먼 패밀리라는 큰 패밀리 종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화장실 물을 먹으라고 한다던가 또 한 달 동안
샤워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정도로 잡아두고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에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건데 미국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가혹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피 수녀님이요. Sisters of Murphy에서 71년 동안 계셨으니까 19살 때부터 수녀를 하셨군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보겠어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난민 신청을 하면은 그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거든요. 신청조차 못하면서 그 나라에서 죽어라 하는 것은 미국적이지 않다고 시위하다가 90세 되신 그 수녀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한국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악의 없이 정말로 악의가 없이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우선 생긴 게 그 한국 사람이고 에이시안이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상대방의 의도를 누가 못 알아차리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히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도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하는데도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뭐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즈가 여러분의 경험을 듣겠습니다 하니까 수천 명이 제가 세어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숫자로 세어본 게 아니라요. 뉴욕타임즈에서 세어놓은 숫자를 보니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경험했어요. 나도 이런 경험했어요 하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 스타트리뷴이라는 신문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 스타트리뷴이 미네소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 그 대통령에게 지금 계속 오늘도 트윗으로 공격을 또 받았네요. 이란 오마르 의원이 있는 그곳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봤더니 린다 가렛 존슨이라는 분이 더 스타트리뷴이라는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이분도 그 본인이 그 이민자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다.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을 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 이슈가 지금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나 국가나 똑같아서 나에게 뭔가가 큰 피해가 되지 않겠다 싶을 때는 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저쪽 사람이 분명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본인이 중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말이라도 보태야지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왜 둘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칩이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그런 화학 물질 수출을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시일이 지나면서 그럼 우리가 한국 제품이 싸고 좋은데 어떻게 사지? 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에서 다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1차 이라크 전쟁, 2차 전쟁, 특히 이제 2차 전쟁은 아들 부시 때였기 때문에 그때의 그 이후에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몸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달 전에 미국의 무인기를 이란이 격추시켰는데 이란 영공에 들어왔다고 하고 미국은 그것은 국제 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꼭 이제 한 달 만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미국 함대가 이란의 무인기를 파괴시켰다. 디스트로이 시켰다 했는데 사실은 국방장관은 디스트로이 했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국방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파괴시켰다, 즉각 파괴시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방부는 어떤 그 전기적인 일렉트릭 그 전쟁 방법으로 그러면 그게 금방 딱 격추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기 방해 전법으로 그랬다. 뭐 이런 차이는 있고 이유 자체는 미국 함대에 뭐 한 1000야드 정도 그쪽까지 가까이 와서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안 물러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BBC 방송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럼 뭔 소리지? 우리 무인기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는데 그렇다면 전쟁 나가서 아군 적군을 구분 못해서 그런 5인 사격, 프렌들리 그 사격한 것처럼 미국이 그 자국의 무인기를 지금 뭐 파괴시켰다는 건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데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이렇게 말씀드린 1개월 전에 미국의 무인기가 이란에 의해서 격추된 날이기도 하지만 이란의 외무장관이 그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 30년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미국 커피도 좋아하고 미국 음식도 좋아하고 하는 그 자리프 외무장관이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약에 지금 이란도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니까 힘든 거죠. 북한처럼. 그래서 그것을 조금 풀어주면 우리도 뭐 얼마 전에 뭐 농도도 올리고 뭐 우라늄 농축 개발도 뭐 계속 하겠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18개월 전에 먼저 협상을 깨고 나갔잖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번에는 또 국제 인스펙션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제재를 조금 풀어준다면 이렇게 시사한 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란의 무인기인지 미국이 그 오인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알 것 같지도 않아요. 서로 다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짐작을 할 뿐이겠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란 그 대사, 미국 대사요. 그 브라이언 후크가 애틀란틱 카운슬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방향도 제시를 하고 뭐 그대로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곳에 나가서 미국도 이란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말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그 랜드폴 의원을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얘기도 했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의 그 무인기를 뭐 그랬을까? 물론 뭐 가까이 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란과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이게 항상 북한과 연관이 돼요. 이란이 북한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봤자 그 존 볼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건 국가안보보좌관이건 다 소용없어. 우리는 1대1로 트럼프 대통령과 할 거야. 그러나 백채널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 분명하게 맞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계 무대에서 나요 하고 보여주길 원합니다. 북한은 항상 부시 때 그 이전부터 axis of evil, 악의 축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좀 젊은 지도자가 나와서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손한 모습도 보이고 또 회담을 한다면 시간에 나이로 그 좀 대접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하면서 세계에 북한이 정상국가인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고 이란은 다르죠. 이란에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 그리고 협상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어떻게 마음을 바꿀 줄 모르니까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백채널로 단 리더 투 리더 미팅을 갖고 싶어하고 뭐 이란도 그리고 이란은 그렇지만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외교적인 그 절차 같은 것도 밟으면서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란과 북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도 핵 테스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 아주 그 경제적으로 좋다는 좋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업적을 내고 싶은데 이 북한이
그걸 지금 해주겠어요? 뭐 별로 받는 것도 없이 안 하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북한이 선거에 다가가서 뭔가를 위협을 하더라도 그렇고 뭔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렇고 그때까지 잘 끌고 가면서 북한은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계속 핵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란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란도 뭔가 이제 그 조금씩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도 미국의 대선 그 캠페인 같은 것에 타임 스케줄을 봐야지 되지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두 나라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의 국민이 숨졌는데 미국에서 보도할 정도가 되면은 그만큼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인데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뉴욕타임즈가 최상원 특파원이 서울에서 보낸 기사인데 이 내용이야 기사 길이는 웬만큼 되는데 한국에서 훨씬 자세히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70대라고 했는데 78세로 나왔고요. 어제 한국 시간으로 3시 30분에 누구에겐가 그 차를 빌려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차 안에서 불을 질러서 스스로 화상 입고 했다가 한 10분 정도 불이 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숨졌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 보니까 가솔린도 있고 부탄 가스도 있고 다른 그 발화한 물질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징용에 끌려가셨던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일본 대사관에 가셔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으셨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게 이미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처음에는 미국 언론도 세계 언론도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제는 자신들 국가에도 해당이 되니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테크놀로지 업계가 아시아 역사 인질로 잡혀 있다. 이게 이제 징용에 갔던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일본에서 1965년도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이후에 또 그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또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은 개인이기 때문에 또 다르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일본의 뭐 닛산 그 강철 회사가 징용 가셨던 분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일본에서는 선거용으로 좀 쓰기도 해야지 되겠고 아베 신조의 입장에서는 우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거 뭐 헌법재판소도 다 한국은 정치권 눈치 본다는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 역사의 인질로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특히 그러네요. 자동차와 항공기. 자동차만 하면은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강철, 철강 뭐 모든 것을 다 국가 안보다 하면서 뭐 경제 파트너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그 미국이 하는 그 학대의 시스템을 일본이 보고 그대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과 휴대폰에 쓰여지는 그 화학물질 세 가지를 이 화학물질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전 세계의 90%를 납품을 해요. 또 하나는 70%를 납품을 합니다. 뭐 중국이 그 레어 얼스라는 바로 뭐 그 미네랄을 그 일본에 2011년도에 안 줬을 때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막 개발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보다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 그 안 주는 그 규제를 하면서 안 주는 이게 더 뭐 한국의 타격이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배워서 아베 신조가 계속한다. 이렇게 한국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요. 지난해 이 물질을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한 것이 한 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다지 많지 않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4억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서 메모리 칩, 휴대폰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게 애플보다 싼 가격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게 많으니까 이제는 이 글로벌 그 테크놀로지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다 나와서 일본이 이거 미국식 따라서 너무 다른 나라를 그 학대를 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일본이 힌트를 주기는 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하면서 일부 850가지 그 프로덕트, 이것이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한국 뭐 이런 뭐 그런 것을 뭐 제외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또 그런 것은 허용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형태로 한다고도 하고, 또 일본이 뭐 그럼 한국 정부하고 일본 회사 뭐 한국 회사가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한국이 거부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일본이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 해서는 일본도 큰 피해를 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큰 피해라는 게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불편한 것이 한국의 경우에 또 그러면 어디 다른데 얼터너티브를 좀 찾아보나? 얼터너티브도 이 경우는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또 무슨 미국의 눈치를,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뭐 수출을 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물건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질, 퀄리티가 조잡할 수 있잖아요. 삼성에서 만드는 반도체 칩과 삼성에서 만드는 삼성 폰 같은 경우는 뭐 LG도 그렇고 세계 최고입니다. 품질. 그런데 일본이 그 품질을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완성품을 나오는 것이고, 중국에서 오는 것이 조잡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국으로서는요, 두 번째를 봐야지 되는데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서부터 뭘 수입을 해가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풀어야지 될 문제인데, 이 두 나라가 풀 때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가 조금 예전보다 여러 가지 뭐 좀 느슨해졌다고 할까요? 또 결점도 나오죠. 그 운영된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뭔가 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의 나쁜 색깔의 기임을 빼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세계무역기구가 좀 이 긴장을 뺄 수 있는 뭔가를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공급 체인망이 무기화가 될지,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상업이 정치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좀 저급한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WTO에서 24일, 25일인가요? 뭔가가 나오겠지. 나와야지 하고 한국과 또 한국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아마 발표를 하겠죠. 트위터로는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진 스칼리아, 진 스칼리아라고도 하는데 뭐 이름 약자로 부르니까요. 앤서니 스칼리아 2016년도에 숨졌죠. 그 연방 대법관이셨던 그분의 아드님인데 이분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률회사 소속이에요. 그 깁슨, 던 앤 크러처라는 회사의 소속이고, 전에도 노동부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분이 이 법률회사에서는 월마트를 대변을 했었습니다. 메릴랜드 법이 직원들의 헬스케어에 돈 더 많이 써라 하고 월마트에게 그러니까 월마트를 대변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어쨌든 뭐 다 연방 그 노동부 장관은 인준 절차를 거쳐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가 아니라 그 아코스타 이 노동부 장관이 제프리 앱스틴 그 어린이들 성매매한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연방 검사로 있을 때 연방 기소를 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것 같다 하는 그런 스캔들 때문에 물러나고 나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제 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크게 기뻐했었던 연방 미니멈 웨이지를 $15로 한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보도해드리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2020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원에서 아예 그 안건으로 취급도 안 한다고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의미 있는 그 돈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성품이 왜 그래, 말은 또 왜 그렇게 점잖지 않아라고 하지만 문제는 경제야. 이 얘기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뭐 대통령 저렇게 말하는 것쯤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와서 오늘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의 뭐 매너라든가 퍼스널리티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도 있지만 직접 내게 돈이 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어 하는데 현실은 제조업은 지금 이미 경기 불황으로 들어갔다. 엑시오스의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붙이고 하면은, 그리고 관세 붙이면은 또 물건값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두고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연방 환경청에서 또 그 오바마 시대의 것을 또 뒤집었는데, 오바마 시대에는 여러 연구 그런 그 기금을 주면서 무엇이 사람의 건강에 나쁜가 하는 것을 잡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낸 것이 클로르피르포즈라는 농약에 들어가는 이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고소가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은 연방 법원에서 이달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라 하고 환경청에 주문을 했는데, 그 상품 이름은 로스벤이라는 건데 연방 환경청이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어. 뭐 채소나 야채, 뭐 시리얼 그 재료 같은 거 만드는데 그래서 쓰도록 하기로 했다. 그런데 뭐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뉴욕이라든가 여러 주에서는 주 자체가 이건 사람의 나쁜 건데 쓰면 안 되지 하고 이미 금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웨스트 헐리우드의 시의회가 마리화나 레스토랑을 오픈하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이 바로 앞에 그 유대교 사원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반대를 했겠어요. 역시 경제가 그 유대인들의 그 단결된 힘이나 뭐 여러 가지보다도 더 강하네요. 그리고 또 당연히 또 그 웨스트 헐리우드가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그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동성애자들도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해서 또 교회가 바로 이 121 노스 라브레아 에비뉴라고 하네요. 그 유대교 사원에서 사람들이 신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기도 쏘이고 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 이름이 아직 짓지 않았지만, 오픈하지 않았지만 로얄 팜스라는 이 레스토랑에서 말하자면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공기 정화 시스템처럼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서 마리화나 마리화나 식당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술은 못 팔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하고 술이랑 같이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화나가 뭐 섞인 이런 음식을 먹고 스모킹 에리아를 따로 두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 웨스트 헐리우드는 굉장히 그 리버럴하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웨스트 헐리우드의 그 720 노스 코엔가 블루버드 쪽 헐리우드 그쪽이에요. 그쪽에 이제 마리화나에 관한 작은 그 박물관까지 오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여러 가지 그 미국 그 문화학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히피하면서 마리화나를 했는가 하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맞고 빌 클린턴은 또 뭐 마약이다라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도시들이 다른 것 때문에 또 수입이 잃어가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수입을 또 내기도 하고요. 자꾸만 돌아가고 흐릅니다.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에 오픈되는 이 마리화나 식당이 처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데 어쩌면 그 속도가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페사디나 지역에도 마리화나를 함께 피우고 사람들이 뭐 대화하고 하는 그런 스토어가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강혜신이었습니다.